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라이브 팩트체크팀 순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떨린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JTBC 상암동 사옥 14층입니다. 저는 저 뒤편에 있는 사무실에서 오늘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 끝에 가면 아나운서 팀이 있고 그 가기 전에 저희 팩트체크팀 사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지저분하고요. 이거 안 본 것 같지만 다 봤습니다. 저희 신문 빼놓지 않고 일간지 다 보고 있습니다. 자료들도 이렇게 쌓여 있고 이쪽 편에 가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찾고 있는 자료, 검증 자료들 있고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책 있습니다. 잠깐만요. 볼륨을 좀. 네. 자, 그리고 이 벽면에 보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좀 저희 판단에는 괜찮았다, 혹은 반응들이 좋았다, 혹은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런 걸 했었구나라고 뿌듯해하기도 하고, 이걸 자세히 좀 기억을 해야 가짜뉴스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들이 반복되는 걸 다음에도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저희가 이제 탄핵 정국 때 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최순실 뇌물죄 적용 가능한가, 이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려고 개헌하나, 헌법 고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세보니까 탄핵 정국에서는 47회, 총 47회의 팩트 체크를 진행을 했고, 그 외에까지 하면 오늘 700 몇 회죠? 많아요. 오늘 740회차를 맞습니다. 팩트 체크가 탄생한 뒤 2014, 15, 16, 17, 18까지 해서 횟수로 5년, 만 4년 동안 저희가 한 740회 정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혹은 저희가 요거는 꼭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가장 최근 거 위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안나경 앵커가 이거 와야 됩니다. 저 혼자 하고 싶은데 와야 돼요. 안나경 앵커가 없으면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나경 앵커와 함께 진행하기 전에 잠깐만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좀 지저분하죠? 제 자리인데요. 제가 일하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뭐 PC도 있고 이런 뭐 지저분한 것들도 있고, 저희 팀원들이 저 빼고 1명, 2명, 3명, 4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일하는 곳. 오늘 좀 방송한다고 치워놓은 것 같고요. 이쪽에는 저희 김성범 PD가 근무하는 자리인데, 유한우 기자가 여기 앉아있는 바람에 계속 걸리네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회의하는 테이블입니다. 소셜 라이브 이제 시즌 3인데 제가 시즌 2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와 맞아요. 같이 함께했던, 저희가 가장 많이 출연했습니다. 예. 왔어요. 가장 많이 안나경 앵커. 네. 가장 출연 많이 했어요. 네, 상 뭐 주는 거 없었나요? 저희 최다 출연팀인데 팩트팀에. 그러니까 만들어 올게요. 만들어 온다고요? 오늘 준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이렇게 같이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제일 많이 출연했는데 이 흰 티셔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입고 계세요. 탐나요. 우리 팀원들 다 입고 계신데 이거 한 장 안 주네. 흰 티셔츠. 소셜 라이브 박혀 있는 게 저게 참 탐나더라고요. 네, 백사이즈 입습니다. 네. 안나경 앵커는 저도 그냥 같은 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구경 좀 시켜드렸나요? 예, 대강 뵀는데, 네. 지저분하고 약간 냄새가 나요, 저희가. 아니요, 냄새 안 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먹다 남은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여러분 이렇게 팩트 체크 하느라고 네. 김밥 한 줄로 예. 간단하게 때우고 브랜드를 가리기 위해서, 단무지는 다 남기셨네요? 단무지만 이렇게. 네. 이거 저희가, 네. 이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JTBC 팩트체크가 그동안 어떤 걸 했는지, 그 유형별로 했는데, 제일 위에 소셜 라이브를 붙여놨는데,
티셔츠를 안 줬습니다. 예. 소셜 라이브를 저희가 했고, 팩트체크가 3단계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방송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달형 팩트체크,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네. 그 다음에 소셜 라이브를 소통형 팩트체크로 해서 그동안 미공개했던 자료나 못다한 뒷얘기들 다루는 거고, 팩플로가 이번엔 지금 종료는 됐는데, 참여형 팩트체크로 해서 이 3단계를 운영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제가 뵙는 분마다 네.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잘 기억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해요 팩트체크도 아, 붙어있고. 예. 그렇고요. 이렇게 네. 대선 토론했던 거, 공약 검증. 네. 했던 거나 내외신이 좀 왜곡되는 그 가짜 뉴스나 아니면 거짓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다뤘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다루기도 하고 탄핵 전국대나 뭐 역사 조작 문제, 5.18 문제라거나 아니면 강제동원 배상 이건 이전에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맞아요. 한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 내용들을 모아서 이거 기억나시죠? 작년에 했던 거. 네. 가짜뉴스 잡기에 저희가 주력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 네, 그러네요. 네. 딱히 없어요. 뭐 드릴 것도 없고 여기 이게 생겼네요? 야, 이건 그 전자레인지 그리고 특히 냉장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거 열 수가 없어요. 열 수 없어요? 열면은 뭐가 좀 들통이 납니다. 그런가요? 네. 다음번에 제가 한번 기회를 엿봐서. 이거 열어달라는 뜻인데 안 열어주나요? 그런가요? 한번 열어볼까봐요. 예. 왜냐면, 아이고, 제가 먼저 보고. 네. 여기 보면 이거 사무실에서 먹는 거 아닙니다. 저희 팀원이 깜짝아. 제 생일 때 생일 선물로 이렇게 네 이런 거를 얼굴도 붙어있고. 이런 걸 선물해줬고요. 네. 역시 단무지, 단무지가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먹고 살아요. 아유. 사무실에서 안 먹고 많이 비어있는. 그렇게 먹고 네.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 정도면 팩책 방을 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나운서실로 갈까요? 목소리가 지금 떨렸어요. 네. 이러면서. 다음번에 저희 아나운서 방은 또 한 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어서요. 네. 요런. 저도 뭐 네. 달라진 거는 냉장고 하나 생긴 거. 네. 냉장고를 옆방에서 처분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주시라. 저희한테 버리시라. 네, 저희한테 버렸습니다. 네. 이거 혹시 오늘 처음 보셨죠, 오대영 선수는? 네, 저 처음 봤어요. 네, 저희가 여기 지금 올라오는 이 댓글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끝날 때 즈음해서. 예, 멋있네요. 야, 완전 이제 이거 AI 기능도 있나요? 댓글 불러줘. 그런 거 안 됩니다. 댓글은 못 부릅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즌4에는 AI 기능까지 탑재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할 내용으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가짜 뉴스 잡기에 주력을 해왔어요. 지금 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네, 저희가 작년 말이었죠. 시청자들이 뽑은 최악의 가짜 뉴스 3가지를 꼽아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혹시 1위는 네, 뭐였죠? 태블 PC 태블릿 PC 조작설. 네.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 나와요. 정말 해도 끊이지 않는. 네. 저희 검증까지 했잖아요. 포렌식까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안 믿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2위도 있었죠. 세월호. 세월호 유가족이 과도한 배상을 받는다라고 네. 해서 좀 부풀린 정보를 많이 유통을 시켜서 저희가 비교 검증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3위는 5.18. 5.18 관련된 것도 네.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번 올해 들어서 쭉 했던 것 중에 최근 것들 네. 좀 모아서 네.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총 팩트체크 이거 한 것 중에 이거 붙여야겠어요. 그래도 많이 또 등장했네요. 스카치 테이프와. 변하지 않는 그 아날로그적 방식. 요 밑에 붙여주세요. 이어서. 이게 양면 테이프인가요? 그냥 테이프가 없어요. 사무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비싼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는 안 돼서 위로 이어 붙여야겠네. 옆으로. 이쪽 붙여주시죠. 제가 그 형광색으로 칠한 거, 그러니까 네. 요 파란색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 형광펜으로 칠한 게 가짜 뉴스를 다룬 가짜뉴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4일 날 사회주의 개헌 추진 확산되는 가짜 뉴스도 있었고요.
올림픽 때 많았잖아요. 남북 단일팀의 약칭이 10월에 북한 국호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고. 네. 그리고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유니폼이 인공기를 본땄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이 평창올림픽이 좀 지나면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다시 4월에서 5월로 가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정상회담 전국으로 가면서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또 많습니다. 네.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오늘도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때는 평화협정이었어요. 오늘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 철수냐? 라는 거고 그 뒤에 북핵의 포기 대가로 10년간 2,100조 원이 든다라는 걸 미 언론이 보도했다? 뭐 이런 내용.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잠잠하더니 뭐 난민 관련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다시 또. 특히 여름에는 이 이슈 많았죠. 탈원전. 네, 맞아요. 탈원전 때문에 뭐 대만은 그 블랙아웃이 왔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다가 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최근에 보면. 네. 그리고 10월 달 가짜뉴스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부터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체류비 기름 퍼주기 퍼주기. 유언비어 네. 팩트체크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남침용 땅굴 뭐 맞아요, 이런 땅굴. 것까지 해서 저희가 가짜뉴스를 얼마나 다뤘나를 한번 봤습니다. 올해만. 네, 2018년에 총 142번의 방송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짜뉴스 50회를 다뤘으니까 퍼센티지로 35% 네, 정도. 한 35% 정도를 가짜뉴스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네. 가짜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가짜뉴스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네,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되고 네. 또 JTBC 팩트체크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잡는 걸 맞아요. 노력하고 있다라는 네.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네.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좀 깊이 들어가 보자면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해서 저희가 10월 31일이었네요. 네, 그때였습니다. 그때 미국 재무부에 직접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팩트체크팀이. 그때 또 붙여야 돼요. 네. 붙입시다. 붙이고 떼고 오늘 또 바쁠 것 같습니다. 이거랑 굉장히 상관없어요. 네. 자, AI 기능 붙여줘. 이거 다 붙여야 되나요? 잠깐만요. 잘 붙여야 돼. 네, 다 붙여야 되는데. 제가 붙일게요. 아니에요. 제가 붙일게요. 네. 붙이는 것도 AI로 다음에 꼭 해주시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지라시가 미국 재무부에 물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날. 맞아요. 그 전날도 그렇고. 그래서 그날 저희 팀도 팀원 중에 한 명도 이걸 받았어요. 받아서 증권가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건데 잠깐만 이거 아닌데. 예. 괜찮습니다. 예.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11월 6일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네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 우리의 내일 혹은 모레 정도 될 네. 텐데 그 이전에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한다. 왜? 북한에 송금하는 위반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거짓 정보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재무부에 처음엔 이걸 딱 받아보고 이거 뭐지? 그냥 받은 글 해서 카톡으로 도는 글인가 정도로만 봤는데 그날 오후부터 해서 증시에 정말 영향을 줬어요. 맞아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네.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검증해 보자라고 네. 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이걸 어떻게 검증할까를 그날 전날 오후부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짜 뉴스가 혹은 거짓 정보가 참 어려운 게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맞아요. 그래요. 이게 거짓 같긴 한데 딱 부러지게 어떻게 거짓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럼 재무부에 한번 물어보자. 직접 네. 물어보자. 네. 재무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상적인 소통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날 보도를 했죠. 저희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예. 남아는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그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아직까지 네, 이제 저희가 분명하게 다 미국 재무부에다가까지 확인을 해서 네. 보도를 해드렸음에도 아직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짜뉴스의 확산력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짓이라고 네. 팩트체크를 해봤자 어차피 믿지 않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 어렵다. 그 네.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인데 이날 이 아이템을 하면서 이게 아주 상징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의 재무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해서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건 그 중에서도 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은 사실상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나 다름없을 네. 정도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돼 있어요. 또 하나 사실 확인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거짓인 걸 알면서도 딱히 검증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확산은 잘 되고 확산은 됐지만 걷잡을 수 없이 회복 안 되는 네. 그런 거짓 정보들로 이어진다는 거라서 그 이슈와 엮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 가짜 뉴스를 보면은 평창 올림픽 때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미 가상화폐 자금 세탁 공조 협의라고 해서 한미 간에 관련된 회의를 연 적이 있는데 그 회의와는 무관한데도 마치 이것 때문에 연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이니셜이 북한 석탄과 관련해서 나간 적이 있고요. 네. 시중은행에 전화 회의를 한 걸 두고도 마치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어서 네. 아주 전형적인 가짜뉴스 요소를 다 담고 맞아요. 있습니다. 단 하나 뉴스 형식을 갖추지 않고 카톡 메시지로 전달됐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다 갖고 있지만 가짜 뉴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짓 정보로 볼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는 좀 남아 있죠. 어쨌든 저희는 이제 거짓 정보라고 판단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 거짓 정보들을 보면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교묘하게 그 터진 이슈들과 엮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또 그렇죠. 만들어내고 그렇죠. 퍼뜨리고 하는 특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 네. 주제도 좀 볼까 봐요. 딱 붙여놓으셨습니다. 쌀값. 네, 이겁니다. 예. 북한에 쌀 퍼졌다. 이거 저희가 세보니까 이게 그 8월 22일에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달 반 전쯤 되겠죠. 추석 전인데 북한에 쌀 퍼졌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세봤더니 유튜브에 당시에 15개 채널에서 56만 회니까 지금 아마 100만 회가 넘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쌀값이 미친 듯이 오른 이유 같은 그 기사의 댓글의 34%가 북한 관련. 다 북한 관련된 댓글이 달렸고 네. 그래서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축미가 바닥이 났다. 네. 쌀 곡간이 다 비었다. 그래서 이거 다 북한에 갖다 줬다라는 그 주장들로 이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곡간도 다 이거 확인했습니다. 바닥 났지 않았습니다. 2016년, 17년, 17년 해서 한 180만 톤에서 70만 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상당 부분 뭐 이렇게 퍼줬다라는 식으로 주장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 대북 쌀 지원 현황을 보면은 2010년 이후로는 중단이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이 쌀이라는 게 이거 엄청 무겁잖아요. 네. 이걸 대량으로 어딘가에 지원하려면 배에 싣고 수백 명이 다 싣고 내리고 맞아요. 하는 작업을 몇 달 동안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누구의 눈을 속여가면서 했다라는 주장은 아예 성립조차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쌀값이 폭등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자,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정상화. 네, 2013년의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쌀 가격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부터 쭉 하락하던 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지금 네. 그 얘기고 이 가격이라는 게 5년마다 정부가 쌀의 목표 가격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가격을 정해놓는 이유가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네. 또 이제 식량 주권 차원에서 식량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쌀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그 정도의 가격은 받아야지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정 가격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쌀값이 북한
퍼주기로 급등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가짜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네. 쌀값 아이템도 그랬고 계속해서 북한이 가짜뉴스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템 자, 또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엊그제 했던 거 지난주에 땅굴 가보셨어요? 아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네. 땅굴 견학을 많이 갔어요, 실제로. 주기적으로 갔습니다. 아, 제1 땅굴 견학, 네. 그리고 제2 땅굴 견학, 제3, 제4로 해서 땅굴 견학을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땅굴 저 다 가봤습니다. 마치 아무도 안 가셨나요? 학교 다닐 때 안 가나요? 그 세대 아닌가요? 아니군요. 알면서 다 웃고 계십니다. 자, 이 땅굴 다 이제 많이 갑니다. 학교 다닐 네. 때. 그래서 안보교육상 네. 가서 견학도 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는데 90년에 제4 땅굴 이후로는 없어요. 현재까지 땅굴이라는 게 그 남침용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뭔가 이제 군사력을 보내서 남침을 할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침용 땅굴이 20여 개가 있고 군이 손 놓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지난주에 많이 퍼졌죠. 아, 근데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사실 군사적으로도 별로 실효성이 없고 효용성이 없고 그렇죠. 아까 여기 쌀값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땅굴을 판다는 것 자체가 땅굴을 가보셨죠? 현실적으로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보셨죠? 가봤다고 칩시다. 견학 안 갔어요, 진짜? 가봤다고 칩시다. 땅굴 안 갔나요, 견학 진짜? 세대는 아니었어요. 유한울 기자 안 갔다 왔나요? 저요? 저 갔다 온 기억이 없는데. 아, 왜 이러지? 이게 학교가 달라서 그런가? 아닌데. 저 네티즌 분들, 저기, 지금 들어와서 소셜 라이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갔다 오신 분 있으시죠? 갔다 오신 분 세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북한의 이제 DMZ 북쪽에서 우리 수도권까지를 땅굴을 쭉 파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5톤 트럭 14만 대 분량의 폐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돌덩어리가 네. 나온다는 거죠. 3km마다 이 숨구멍, 환기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로 뚫으니까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물이 7만여 톤이 하루에 쏟아진답니다. 지하수가. 네.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석촌호수에 고여있는 물의 양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더라도 눈에 띈다라는 건데 이걸 20여 개를 파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다라는 주장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AI가 이렇게 소셜 라이브를 도와주고 있는 시대에 14만 대의 돌을 5톤 트럭으로 그러니까 석촌호수만큼의 네. 물의 양을 네.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여러 이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가짜뉴스의 특징일 텐데 네. 이런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네. 뭐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네. 의견들이 언론계의 다수에 나오는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는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영역까지를 가짜뉴스로 볼 거냐, 그걸 어느 영역부터 처벌할 거냐는 네. 건 상당히 논쟁적인 맞아요. 사안으로 남아 있고요. 그건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팩트 체크를 예, 계속 그래서 해드리고 누군가 한 명은 혹은 어느 언론사 전체적인 그 언론사 전체에서 어느 한 팀 정도는 집요하게 이걸 따져 묻고 잘못됐거나 잘못 알려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허황된 얘기는 사실인지 여부를 좀 가려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보자. 네. 집중해보자. 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팩트 체크 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네.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네 댓글 읽는 기자 코너를 네. 제가 읽나요? 댓글 읽는 앵커인가요?
AI가 아니죠? 아, 네, 저렇게 알았어요. 그대로 읽어달라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계속 AI가 그치고 좀 약간 좀 놀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유한올 기자가 인트로 돌고 있습니다. 인트로가. 네. 오늘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생방송 중에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총 5만 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꼭 언급 좀 해주세요. 저희 야식이라도 좀 사주시라고 유저분들께서 후원금을 넣어주셨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이거 다 읽어드리면 되나요, 그냥? 그 중에 몇 개 골라요. 아, 골라서? 다시 한번 멘트 하다가 할게. 네, 할게요.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네.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자, 저희가 이 댓글을 유한울 기자가 이 바쁜 와중에 계속해서 우리 김성범 PD 자리에서 댓글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네, 받아치는 네. 걸로. 실시간으로 열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댓글이 그래서 여기에 와 있어요. 네, 그 중에 아. 부분이 여기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AI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이렇게 치고 붙이고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첫 번째, 티셔츠라도 상으로 주세요. 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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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사무실 좀 키워주세요. 아, 이거 옆으로 밀고 싶어요. 이거 사실은 네. 밀고 싶지만 이게 그럴 수 없어요. 또 제한된 공간이고 또 만족합니다. 네. 어머. 이 티셔츠를 입고 방송해달라는 분도 계셨고요. 아, 그건 저희가 한번 네. 그 의상팀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오대훈 선배 네. 눈에 띄는 것 있으면 5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1,200엔의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김영란법 위반은 안 되죠. 후원금. 저희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예. 아, 갑자기 눈물이 나려네. 눈물 나니까 빨리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좀 고맙습니다. 짠한 컨셉으로. 이게 끝인가 봐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반인이 가짜뉴스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건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아까 설명드린 세컨더리 보이콧도 일반인들이 재무부에 미국 재무부에 직접 물어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는 것도 사실 2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 전날도 했지만 한 2주 전에도 비슷한 소문이 돌아서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내용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한 10개 이상의 매체에서 쓴 내용이냐, 요걸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 책 같은 게 있는지를 구글이나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테고 그 안에서 좀 세부적인 게 왜곡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건 좀 판단이 일단 한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짜뉴스의 최대 발원지가 유튜브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 사실 여러 곳에서 퍼지고 있어서 맞아요. 온라인에 많고 네. 이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딱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글을 작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아니면 뭐 잘못 알지 않더라도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도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온라인에 그런 정보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맥락들이 사라져버리면 마지막에는 완전한 허위가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에서 오히려 뭐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주로 팩트체크 팀을 응원하는 네. 메시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가 곳곳에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저한테는 아픈 질문이지만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주셔서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틀렸다면 네. 언제든지 정정하고 새로 제기해 주신 그 사실을 네. 다시 보도드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가 틀려가지고 이전에도 한번 보도한 적도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네.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팩트체크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회사에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감사한 분들이죠. 왜냐면 네. 그만큼 저희한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소통하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팩트체크 후에 달라지거나 고쳐진 일이 있나요?도 많습니다. 사실 여기 붙여놓은 것 중에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강간죄 기준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는 걸 저희가 좀 지적하는 제도의 미비점을 체크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제도의 미비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 형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네. 분들까지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을 저희가 촉구하는 내용의 팩트체크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또 다른 이 정도면 오대영 기자에게 팩트체크란 예전에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지옥이다. 헉, 이거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지옥입니다, 근데. 네, 뒤에거는 농담이고요. 편집하고 앞에 농담이고 행복한 지옥. 네. 보람이 있어요. 예. 해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믿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사회적으로 던져주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아까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한 장의 목록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팩트체크, 행복한 지옥이 어땠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들과 이렇게 많은 팩트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했다는 네. 것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팩트체크 팀. 네. 송별 방송 왔네요. 고별 방송. 저희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네. 첫째 주 월요일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티셔츠를 입고 방송하는 걸 기대를 해보면서 후원도 해주시고 많이 메시지 보내주시고 또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12월. 첫 만나면 설레 널 보면 내 꼬리도 춤을 춰 첫 만나면 설레 널 보면